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생이 존나게 치열해요. 진짜 살아보면 쉽지가 않아. 막 저도 되게 막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죠? 안 그래요. 진짜 학생들이 잘 개선이 안 될 때 그거 나름대로도 되게 많이 힘들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문제가 뭔지 모를 때, 그 학생의 문제가 뭔지 모를 때 그걸 찾아낼 때도 힘들고 외출 걱정할 때도 힘들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팀노바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려면 외출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사회 통념상 이제 사람들이 국비지원으로 배우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 떠나서 기존에 되게 저연봉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시기질투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막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막 마치 팀노바에서 되게 취업한 사람들 내가 다 짜줬다든지 뭐 이런 거 막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막 지어서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허언증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많은 유튜버들 중에 보면은 그냥 주작하는 거 되게 많잖아. 막 주작 유튜버 많잖아. 막 괜히 배달 음식에 뭐가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막 구라치다가 걸린 애도 되게 많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해. 그러니까 대중들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더 정확히 알고 그런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기만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 난 내가 학생들한테, 내가 심지어 우리는 고연봉으로밖에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봉을 내가 얼마 이상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혹시라도 아주 약간의 내가 그게 잘 안 찰 수도 있잖아. 그런 연봉이 좀 거기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책임감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대신에 그건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취업은 당연히 보장을 해준다.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책임을 기반으로 한 말이야. 근데 실제로 노력은 연봉 막 5,500 이상, 5,700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되게 살갑고 외향적으로 되게 즐겁고 같이 있으면 막 재밌고 막 이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뭐 만나는 거 보면, 인간관계가 넓진 않지만 계속 만나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이유가 있겠지? 근데 나도 알아. 내가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매력적이란 걸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나 같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나는 되게 팩폭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팩폭 같은 걸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이게 성격이야, 성격. 그래서 보면 우리 그 부모님이나 누나들도 약간 날 무서워해.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다. 아, 오케이. 근데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사회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인간관계를 못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항상 사교적인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그냥 어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선생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떤 친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개선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팩폭이 가능하거든. 애초에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해, 내가. 이렇게 방학생들 이렇게 보면 그 짧은 사이에 이 친구가 어떤 좀 거에 예민하고 어떤 거를 조금 힘들어하고 어떤 성향인지 많이 알아볼 때가 많아요. 특히나 개발을 할 때 장애를 겪는 구간별로 보면은, 아, 이런 거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얘는 이런 부분을 코칭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보이지, 내 눈에. 그게 이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거든. 근데 애초에 성격 자체가 되게 분석적인 성격이라서 이게 더 심한 거야. 그리고 인간은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인간이 있기에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는 사람으로서 내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의 그 본질 자체를 감정과 상관없이 되게 명확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고연봉으로밖에 보낼 수가 없죠. 왜냐면 자신의 객관화를 사람들은 잘 못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자기가 내가 아는 어떤 동생은 존나게 노래 못해. 노래 존나 못해. 높이가 안 맞아. 근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노래 존나 잘하는 줄 알아요. 미치겠어. 그런 사람들 많거든. 근데 그 얘기를 대놓고 해,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했거든. 나중에 따로 모였을 때 걔는 진짜 자기 노래 녹음도 안 해보나 봐.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지? 아닌데 저 노래 되게 잘한다고 되게 많이 그러는데 주변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럼 그 주변에 거짓말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참 잘하는 거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의 본질은 아니잖아. 노래 존나 못하는 애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둥글둥글하는 게 사는 게 과연 정답일까? 라는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개발자가 많은 커뮤니티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쇳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해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게시판에 글 쓰고 막 자숙하는 척하고 이랬으면 과연 나는 행복했을까? 잘못한 게 없어. 너무 고연봉으로 보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학생들이 날 잘 따라주고 오히려 잘못할 게 아니고 교육의 본질 아닐까? 학원 가는 거는 되게 실력이 있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밥그릇 달려있으니까 절실하대. 그럼 지들도 똑같은 거 아닌가? 밥그릇 달려있고 자기들 밥그릇 뺏길 것 같으니까 학원생들한테 그러니까 화내는 거는 본인도 똑같잖아. 근데 역지사지가 안 돼. 그런 사람들 특징은 감정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원하니까 믿는다고 모든 게 되진 않아요. 이번에 브라질이랑 한국이랑 했을 때 정말 그래도 뭐 한 골인가 넣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기도 하지만 16강만 해도 진짜 잘했거든. 근데 이 입장에서도 감정으로만 보면은 한국이 벌써 월드컵 우승했어야지. 근데 불가능하거든.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되지가 않죠. 애초에 근데 피파 랭킹 1인데 뭐 피파 랭킹 1인 브라질을 그냥 마주에 같이 이렇게 경기했다는 것만으로 사실 엄청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참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확 치열해요. 저도 먹고 사는 게 뭐 그냥 막 딱히 뭐 굶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든지 치열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교육을 하면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교육을 하면 최고의 결과가 나오고 연봉 5,500 미만이 거의 없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상 어떻게 국내에서 이 정도면은 국내가 아니라 세계 레벨로 봐도 존나게 잘해요. 팀노바 지금 해외 가서 일하는 친구들 보면 걔네들 나름대로 연봉도 고연봉 인정받고 사는 친구들 많어. 되게 이게 나름대로 뭐 국내 네카라쿠베 당토 못 갔다 그러는데 네카라쿠베 당토보다 더 큰 회사로 간 친구들 많은데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거를.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가서 일 잘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게 광고도 빵빵하게 해야 되고 광고도 광고인데 홈페이지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할 게 존나게 많은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팀노반 CEO 리스크가 있는 거지. CEO가 내가 좀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게 막 근데 나는 힙합 음악을 이렇게 즐겨 듣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애티튜드를 좋아하는 게 걔네들은 솔직해. 너 진짜 랩 진짜 뭐같이 한다 라고 하면 그냥 랩 진짜 그지같이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좋은 것 같아 난. 물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 있지. 그럼 내가 상대방을 디스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상해. 되게 태도적이야. 태도주의적이고 난 학교 다닐 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그 군대 막 제대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 군대 꼰대 정신 막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와가지고 선배 노릇하려고 하는 선배들 되게 싫어했거든. 그리고 인생을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것도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곱게 얘기해주고 예쁜 말 해주는 친구들이 더 아무래도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더 좋잖아.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이런 친구들이 그것도 일종의 서비스지. 이거를 극단적으로 가서 보면은 결국에 막 술집에서 내 얘기 들어주는 종업원 있고 나오는 그런 술집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런 서비스잖아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 시중을 맞추고 그 다음에 팁도 받고 돈도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했을 때 술집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모든 게 기브앤테이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잘난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잘난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못났으면은 그 못난 걸 개선하는 노력이라도 하면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나랑 같이 얘기해 주는 거랑 그렇지 않은 대상이 그러는 거랑은 이미
차이가 있죠. 이미 벌써 차이가 있고 사람들이 자세에서부터 이미 내 이상형이 나랑 말을 해주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차이가 확실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하는 게 완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모는 타고나니까 불공평하다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인생 자체가 공평한 적이 없거든. 세상은 항상 불공평해. 세상은 항상 불공평하고 그건 내가 묻고 싶은 건 불공평한데 불공평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존나게 욕하면서 방구석에서 그냥 살 거야? 아니잖아. 불공평한 하더라도 결국엔 나는 밥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밥도 먹고 뭘 하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불공평하니까 예를 들면 피겨스케이팅으로 얘기하면 내가 김연아만큼 뛰어나지 않으니까 김연아만큼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내가 그걸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선택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왜 좌절감 갖고 사냐 이거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근데 나는 뭔가 처음부터 잘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 항상 노력이었어. 내가 자부심이 넘치는 이유는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잘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실 뭐, 거기에서 내가 뭐 어떤 강사들처럼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막 눈물 흘려가면서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걸 명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그게 개발자야. 그게 개발자다운 거야.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 객관적인 거, 뭐 감정에 호소하고 막 사람들 어그로 안 끌라 그러고 막 없는 말 지어내고 막 이런 게 개발자스러운 게 아니야. 그건 되게,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안 되니까 남들 까내려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참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건데,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은, 아까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은 기술만 있으면 돼.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내가 누군가 가르치는 거는 어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액팅이 되게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잘하는 성격이 아니거든. 아니면 아니고 씨발 거지 같으면 거지 같은 건데 왜 그걸 막 되게 포장을 해주고 앉아 있어. 거지 같으면 거지 같은 거지. 팀노바 애들이 왜 잘하는지 알아요? 그냥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이미 나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 다 프로페셔널하고 연봉이 지금 맨날 솔직히 말해서 이제 6천 이상으로 가는 애들도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정말 미친 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연봉이 나름대로 신입 최고 연봉이라고 한다면 거의 그 쿠팡 정도 수준인데, 그 쿠팡이 한 6천 정도인데 그런 회사 수준으로 같은 연봉 수준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지. 뭐 그 외적으로 뭐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근데 뭐 지분 받는 친구도 있고 쿠팡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간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에 더 좋은 조건을 간 친구들도 있고, 나름대로 팀노브 아웃풋이 엄청나게 좋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내부에서 팀원들이 존나게 냉정해요. 어느 정도 서로 존중을 해요. 서로 이제 존댓말하고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이러면서 같이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정도가 넘어선다 그러면은 나한테 얘기가 와요. 팀장님 나 쟤 때문에 못하겠다고. 쟤 우리 팀에서 빼달라고 이래요. 존나 냉정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은데 운영 2단계쯤 되면 거의 얘네들이 받는 연봉이 국내에서 엄청 상타 취하는 연봉이다 보니까, 신입치고는 거의 최고의 연봉을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배들이 졸업 한 4개월 전에 벌써 스카우트 때는 있고, 그 다음에 졸업 더 오래 남은 친구들 이미 선점하고 계약하고 여기 팀노바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친구도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아니 작년부터 생겼었죠. 아니다, 올해 초부터? 올해 초중반부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미 조기에, 졸업 전부터 이미 스카웃돼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 이제 프로페셔널함이 넘치는 거죠. 나도 그걸 원해요. 니네 연봉 자체가 연봉 6천 이상이 되는데, 야,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 사장이 연봉 6천 이상으로 누구 데려가면서 그 친구가 존나게 잘하지 않으면 누가 그 돈 주고 데려가냐고. 웬만한 과장급 이상을 뽑을 수 있는 연봉인데, 경험 많은 과장급을 뽑지 니네들을 6천 주고 뽑으려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니네가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은 연봉 6천 이상 받을 수 있어. 라고 알려줘요. 연봉 7천 1억,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면은 그 연봉 받는지 다 알거든요. 저는 내가 되게 어렸을 때 다 받아봐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 대표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애한테 돈을 주고 싶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연구를 하는 와중에 자기 격에 안 맞는 그런 팀원들이 있으면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어쩌다. 난 그거 굉장히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힙합 쪽이라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랩 못하면 쟤 랩 별로 같아.
라고 얘기하고 되게 매력있다, 오늘 랩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처럼 같이 개발할 때도 그 집중력이나 전개하는 실력 자체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펼쳐져야 되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못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 자체의 어떤 교육 자체의 문제야. 주입식으로 정답을 맞추면 잘하는 거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그지 같다고 하는데, 실제 현실은 야채를 잘 파는 법 이런 거 없어. 야채 가게 창업했을 때 그 질문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을 많이 맞추기보다는 주입식으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또는 예를 들면 함수 같은 거 내가 가르칠 때도 너무 웃긴 게, 함수가 학교에서 배울 땐 존나게 재미없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 말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적으로 함수를 배울 땐 재밌다? 인풋이 들어갈 때 아웃풋이 나와. 그럼 안에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거든?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공식으로 외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 존나 뭐야 그게. 그러니까 왜 쓰는지도 이해 안 되고 탐닉할 시간도 주지 않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이게 안 좋은 영향으로 쌓여가지고 공부 습관이 그지 같으니까, 잘 맞추는 사람들은 훌륭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요즘 누가 암기해서 현업에서 일한다고. 물론 암기력 좋으면 좋기는 해. 그건 장점이긴 한데, 근데 점점 암기력의 중요성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도출해내고, 그런 나오는 문제에서 핵심을 해서 속독을 딱 해가지고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서 내 개발 레퍼런스에 적용시키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정보 검색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시대에 와가지고 아직도 그 시대적인 교육을 하고 있으니 사람이 잘 될 리가 있나.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정답을 맞히고 안 맞히고 이렇게 하다가 개발을 막상 하려니까 개발 쪽은 정답이 없어. 코드는 내가 어떻게 짜든 그냥 잘 돌아가기만 하면은 장땡이지. 그 호흡자는 그래. 최고의 소스를 짜야만 최적화를 하고 유닛 테스트까지 만들어야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개소린 게,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 일단 처음에 적당히 짜보고 그 다음에 이슈들을 모으는 거야. 이 부분에서 되게 슬로우 쿼리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일정 잡고 슬로우 쿼리만 일주일 보면서 그것만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고쳐나가고, 이런 게 현실적인 방안이지. 처음부터 어떻게 완전한 아키텍처를 짜. 그래가지고 DB 설계하는 거 보면은 초보자들 보면 맨날 제2정비용 뭐 이런 거 어설프게 막 쓰는데, 실제로 보면 슬로우 쿼리 떨어지는 되게 많거든. 조인 존나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하는 수준이 되게 많아. 오히려 현실적으로 나는, 야, 그냥 한 테이블에 몰아 넣어. 초반부터. 처음부터 이거, 필요하면 마이그레이션 하면 되지, 쪼갠 다음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좋아. 그리고 여기 로드 많은 데는 이거 막 테이블 설계 존나게 잘하는 것보다, 로드 많은 데는 그냥 캐싱 서버 하나, 또 맨캐시나 아니면 레지스 같은 거 하나 써. 그래가지고 메모리 캐싱해서 쓰면 훨씬 빠르지.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거든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은 달라. 뭔가 이렇게 막 제1정경, 제3정경, 옛날에 정규형 시발 다 외웠는데 정규형대로 짰다가 내가 피본 적이 많아. 그건 진짜 이론은 이론일 뿐이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테스팅을 존나 많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익스플레인 존나 걸으면서 이게 퍼포먼스가 이게 맞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네. 이런 게 훨씬 낫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DB를 안 쓰고 바로 자주 읽는 페이지는 로드하게끔 캐싱해 놓는 게 짱이거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실제 이게 달라. 현업에서 배우는 거는 DB면 DB 학 개론만 배우니까, 그리고 이게 정답인 것처럼 배우니까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패러다임이 계속 나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배운 교과서적인 것들은 그냥 참고 수준으로만 하고, 실제 실전에서는 DB면은 DB만 가르치니까 문제인 거지. DB랑 서버와의 연관관계. 캐싱 서버는 서버 입장에서 DB를 좀 로드를 많이 안 되게 하면서 서버에서 처리할 수도 있단 말이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단가반만 생각하고 자바스크립트, 난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래서 그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 설계가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땔감 되는 거고, 실제로 되게 뛰어난 그런 개발자들, 그런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개발자는 아키텍트라고 존경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 경력 쌓이면 아키텍트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내가 경력 많은 사람 내가 한둘 보나. 그거 자기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자기가 맞고 나는 운이 나쁘고 금수저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을 할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 성형 같은 걸 하는 사람도 내가 눈이 못생겼다, 코가 못생겼다, 입이 못생겼다 이러니까 다 성형을 하는 거지.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성형을 하냐? 이유가 없잖아. 내가 완벽한데? 나 자신에서 문제를 찾아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발전 없어요. 내가 그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히려 팀노바 진짜 막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내가 졸업생들 취업을 못 시킨 적도 없고 저연봉으로 보낸 적도 없고 그렇게 그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내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진짜 막 편집증 환자 마냥 진짜 내가 한 명 한 명 어떻게든 최고의 결과를 내가 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온 사람을 그렇게 뒤집는 사람들은 결국엔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팀노바는 문제가 많아. 근데 쟤네가 고연봉이네? 저건 있을 수 없어. 저건 사기일 거야. 왜냐면 내 머릿속에 내 상식 속에는 저런 사람들은 신입은 무조건 연봉을 2천 3천 밖에 못 받아야 되거든. 이런 꼰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지켜보는데 계속 고연봉으로 가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는 저연봉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봉은 낮아. 이거는 그 팀노바 노프 팀장이 어떤 마술을 부렸다든지 어떤 겉모술수를 이용해서 정말 나쁜 짓을 해서 뭔가를 했겠다라고 이제 자기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엔 자기 자체가 그냥 별론 거야. 시장에서 그 사람 자체가 별론 거예요. 별로인 사람이 자기가 별로인 거 모를 때 생기는 문제점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개선은 안 되고 현실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런데 되게 고연봉 가는 개발자들은 되게 샘나고 이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별로 못 봐가지고 내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게 막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애초에 근데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팀노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어떤 피해자를 데려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구직을 못했는데 구직을 한 척 하라고 종용을 받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그런 듯 카더라는 식으로 앞뒤 말 다 자르고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막 편집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욕먹게 하려고 작정하고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도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좀 내 의견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3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한쪽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지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개인 취향이에요. 좀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별로 말 잘 안 통해서 별로 이렇게 말도 안 섞는 편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결국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길 자기가 넘어가요. 나는 문제가 없고 완벽한데 저연봉이야. 시장이 잘못된 거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근데 오히려 팀노바는 시장에서 원하는 가장 최적화된 개발자를 빠르게 교육을 해서 빠르게는 아니다. 한 2년 정도 걸리지만 그 연봉이나 실력 대비는 2년 투자면은 그래도 엄청 빠른 거예요. 대학교 전문대 나오는 수준의 친구들이 연봉 6천 받고 이러진 못하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양성이 돼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벌써부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이제 지장이 없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부정하면 결국에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계속. 안타까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그냥 나는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에서 나름대로 그냥 막 글을 쓴 게 그게 뭐 팀노바 홍보 목적도 있지. 그건 당연한 거야. 이게 뭐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컨텐츠를 만든다 이런 진짜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야. 대부분 자기 돈 벌려고 만드는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나의 획일화된 그런 개발자 관념이 아니고 너 프론트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만 선택과 집중 이라고 하는데 웹브라우저 존나 모르고 웹브라우저를 알아야지. 웹브라우저는 웹서핑 할 때 그 프론트엔드에서 동작하는 모든 퍼포먼스를 관장하는데 웹브라우저 아키텍처 제대로 알고 그 안에 렌더링 원리를 알려면 사실 게임 엔진 공부하면 괜찮은데 뭐 그런 거 오픈GL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픽스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면 좋은데 그거는 일반 응용 프로그래밍 쪽이나 게임 프로그래밍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면을 렌더링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있단 말이지. 뭐 그런 거 파싱하는 원리 같은 거 그리고 뭐 에이작스 패러다임 나오면서 이제 스레드의 원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공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잘 알아야지. 근데 그런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거 뺏으려고 하는데 참 그거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게을러 터지고 회피적이어서 망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훨씬 좋아요. 자기 자신이 게을러 터지고 막 그런 거 알잖아, 솔직히. 근데 사람이 진짜 간사한 동물인 게 자기가 겁나 열심히 했고 겁나 막 잘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막 리플리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걸 믿는다? 자기 자신이. 근데 찐 거짓말의 끝은 그걸 믿는 거야. 그런 거야. 막 그 보면 괴벨스가 겁나 사람들 선동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 이걸 선동이라 생각 안 하고 진실이라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논리적 모순이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애써 다 이렇게 무시한다니까. 사람들이 논리적 모순이 있어도 아 그냥 대의를 위한 소의 희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 참 안타깝지. 근데 결국에는 본인의 삶의 질로 이제 나오겠죠. 뭐 저는 나름대로 제 인생에서 인생관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결과로 증명을 해놓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내가 IT 업계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한 진짜 3년 전에 정말 그 10만 명한테 허위 사실 그리고 막 그 기존의 학생 이력서를 막 유출해가지고 아니 왜 구직자 이력서를 유출해가지고 온라인에 뿌리냐고 미친놈 아니야. 지금 생각해도 개또라이인데 그 새끼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구직자라고 해서 팀노바 팀원들의 이력서를 막 유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출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유포하는 그 또라이거든, 그 회사?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를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인들도 근로자면서 근로자 이력서 유출되면 편들어주지 못할 망정 그냥 고연봉 받는 신입 개발자들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를 옹호하고 지금도 그런 글들이 그냥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사람이라면, 사람 새끼라면 본인들 구직했을 때 내가 어떤 회사랑 면접관이랑 논쟁이 좀 있다거나 그래 좀 기분이 나빠서 그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이력서 유출하면은 유출해가지고 막 다 뿌리고 다니고 그거 갖고 조리돌림하고 이러면은 누가 좋아해요. 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렇게 막 되게 감정적이신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기네들은 엄청 착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아마 그렇게 교육할 거야. 내가 착하게 살라고 막 그렇게 할 건데 지들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착하게 살라 그래. 이 무슨 덩어리야 인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는 거 난 되게 싫어하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내가 나한테 배운 만큼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학생이 받았을 상처가 지금도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구나. 인간이 열등감, 이제 그게 마녀사냥이랑 똑같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암 걸렸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안 걸려가지고 내가 막 그 병원에 입원해서 암 수술하고 왔는데도 계속 그런 공격적인 글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그 사람들은 절대 사과 안 해요. 그리고선 되게 착한 척하고 있어.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얼마나 역겨워.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뭐 진짜 할 말 하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그냥, 그럴 열정,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유출할 용기를 낼 시간에 차라리 좀 개발을 한두 줄 더 해가지고 코드를 한두 줄 더 짜서 훨씬 좀 간지나는 개발자가 되는 게 낫지 않나?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표출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릴 수는 있어. 하지만 바뀌지 않아. 현실은 여전히 그 짓꼴로 살아야 되는 거 똑같단 말이지. 바뀌는 건 없어.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냥 행복감이 잠깐 있을 뿐이지 그게 지속되지 않거든. 결국엔 비참한 자신의 현실은 계속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은데 한번 두고 봐야 한 10년 지나면 더 쪽팔릴걸. 그런 글 쓰고 그런 사람들. 누가 웃나 보자고. 왜냐면 나는 이게 디워 때부터 심형래 디워 마케팅 그때부터 아이 씨발 무슨 영화 퀄리티로 승부해야지. 나는 대한민국 감독입니다. 심형래 신지식인 1호 막 이런 걸로 마케팅하고 앉았어. 그리고 그거 안 보는 사람들 디워 까는 사람들 보면 존나 욕하고 그랬거든. 그게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뭔 개소리냐. 근데 내가 그거 반대되는 글 썼다가 존나게 욕먹었거든. 옛날에 커뮤니티에서. 아니 영화는 영화로 얘기해야지. 뭐 국산이면 더 많이 봐주고 그런 게 어딨냐. 지금 BTS가 나름대로 진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잖아요. 실력에 대해서 아이돌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평가하잖아. 외모부터 몸매 막 이런 것까지 그 춤 실력 이런 거 되게 빡세게 배우잖아. 우리나라는. 일본 아이돌 망한 이유가 뭐야? 뭐 망한 건 아니지만 옛날만큼 일본이 문화 선진국까지는 아니잖아. 그 왜 그러냐면 근데 또 애니메이션은 잘 나가지. 왜 그러냐면 애니메이션은 기준이 존나게 높거든. 일본은 여전히 진짜 뛰어난 작가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거야. 내부에서 그 내수 때문에 스크린 쿼터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영화만 존나게 보고 이런다고 해서 영화가 존나게 재밌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한 경쟁 상대가 와야만 훨씬 더 성장하는 거죠. 아무튼 네,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좀 내가 진짜 팀노바가 망하든 어쩌든 잘 모르겠고 씨발 모르겠고 그냥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인생 뭐 실력 있으면은 나 원하는 사장님들 존나게 많아.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어디 그냥 CTO로 들어가도 난 상관없거든. 그리고 아무튼 내 제자들 엄청 훌륭하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쓰러져 죽어도 내 제자들이 나중에 다 증명할 거예요. 얼마나 팀노바가 전설적이었는지는. 내가 망해도. 아무튼 내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